안녕하십니까. 강박증연구가 김선인입니다. 오늘은 강박증 인지행동 치료가 얼마나 순리에 끝나는 치료인지에 대해 어떤 이야기 하나를 통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할머니와 두 아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시골에 90세 노모가 살고 있었습니다. 노모에겐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모두 결혼 안 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둘 중에 한 명은 돈 벌러 서울로 갔는데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비가 오면 길거리에서 우산을 팔아서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들은 깊은 산속에서 옹기를 구워서 만들어 장에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모는 나이가 들수록 나날이 자식들 걱정이 더 심해졌습니다. 노모는 화창한 맑은 날엔 우산 파는 아들을 생각하며 걱정했습니다. 우리 애가 오늘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을 못 팔아서 어쩌나, 밥을 굶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또 노모는 비 오는 날엔 옹기를 구워 파는 아들을 생각하며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 우리 애가 어떻게 옹기가마에 풀을 집혀 옹기를 만들어 장에 파나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노모는 맑은 날, 비 오는 날 늘 두 아들 걱정에 하루하루 근심이 심해서 나날이 몸이 더욱 쇠약해졌습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이웃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러지 마시고 맑은 날은 옹기 만드는 아들을 생각하세요. 날이 맑아 아들이 옹기 가마에 불을 잘 지펴 옹기를 잘 만들어 팔 수 있겠다 하고요. 또 비 오는 날은 우산 파는 아들을 생각하세요. 아들이 비가 오니 우산 잘 팔리겠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을 들은 노모는 그때부터 맑은 날은 옹기 파는 아들을 생각하며 날씨가 좋아 우리 애가 옹기를 잘 만들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또 비 오는 날은 우산 파는 아들을 생각하며 비가 와서 우리 애가 우산을 많이 팔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노모는 자식 걱정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나날이 마음이 편하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2015년도에 이미 제 블로그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박증 치료 측면에서 볼 때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 안전을 취하는 방식은 오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온다는 사건에 대해 할머니는 옹기 파는 아들이 옹기를 굽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다가 이웃의 조언을 들어서 이 해석을 바꾸어 비가 온다는 사건에 대해 우산 파는 아들이 오늘 우산을 잘 팔겠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정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문제점은 쉽게 드러납니다. 만일 예를 들어 우산 파는 아들이 비가 와도 우산이 잘 안 팔린다고 노모께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그렇다면 비가 오는 사건에 대해 노모는 비가 와도 우산이 잘 안 팔린다는 것을 아니까 비가 올 때 우산은 파는 아들이 우산 잘 팔겠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예로 옹기 파는 아들이 우산 파는 아들에게 같이 옹기를 팔자고 제안을 해서 아들 둘 다 옹기를 판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옵니다. 그러면 노모는 우산 파는 아들이 없는데 우산 파는 아들이 우산 잘 팔겠네 라고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모는 두 아들 걱정은 여전히 하고 있으니 비가 오면 결국 노모는 옹기 파는 두 아들이 둘 다 옹기를 못 구워서 못 만들고 있겠구나 하고 두 배로 아들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방식이 바로 인지행동 치료 방식인데 이런 방식은 임시 방편일 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노모는 우산 파는 아들이 있고 옹기 파는 아들이 있을 때 비가 오면 옹기 파는 아들을 걱정을 하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걱정인데 왜 그런 당연한 걱정을 억지로 해석을 바꿔야 합니까? 부모가 자식 걱정을 전혀 하지 않게 된다는 것 또한 비정상적입니다. 부모가 자식 걱정을 전혀 하지 않게 된다는 것,
그거는 역시 비정상적이고, 부모가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게 걱정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부모의 도리인데 그걸 걱정 안 하게 만든다는 것이 말이 일단 안 되고, 그래서 저 이야기에서 노무는 비 올 때 옹기 파는 아들이 걱정이 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라고 감수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 아들이 모두 옹기를 팔게 되고, 또 비가 온 날에 두 아들이 걱정이 되더라도 역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라고 감수를 하면 됩니다. 만일 계속 안전을 취하는 방식을 취하며 산다면, 노무는 아들 중 한 명이 만에 하나 교통사고로 죽게 된다면 죽은 아들이 생각날 때 내 아들은 안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은 더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또 죽은 아들이 생각날 때 살아있는 아들을 계속 떠올린다고 해도 안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아들도 제사 때나 사진첩을 볼 때 생각이 나고 또 슬픈데, 죽은 아들 생각하고 슬픈데 지금 살아있는 다른 아들 떠올린다고 해서 위로가 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 방식처럼 계속 안전한 것만 쫓는 그런 방식은 매우 순리에 안 맞고 오류가 많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안전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영원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참 웃기는 소리가 아닐 수 없죠. 순리대로 사는 길, 그것이 강박증의 바른 치료입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